여러분, 라나입니다. 며칠 전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죠. 그 사람이 베니 잔슨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니 잔슨이 외계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드 벤스가 외계인은 사실은 디먼스 그랬어요. 악마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기 전에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짤막하게 제이드 벤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에일리언 공개한다더니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뭐 김 빠진 맥주라 그럴까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시작될 게임이다 이거죠. 그걸로 신호탄을 먼저 올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굉장히 관련이 깊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2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 특히 하원과 상원 안에서 어떤 일종의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그 에일리언 존재에 대한 공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뉴스에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공포가 생기고,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예를 들면 악마라든가 마귀라든가 뭐 외계 존재나 어떤 사악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에일리언 하면 무조건 좀 두려워하고 불편해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공개 디스클로저와 관련된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공개가 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걸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내부의 지도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벌어지는 공개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부 펜타곤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는 이제 딥스와 연결돼 있죠. 딥스의 소굴이었죠. 사실은 그 국방부라는가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 기관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사드라든가 MI6 영국의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CIA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딥스와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잭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혼란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린 거지만 죄송합니다. 그 프로젝트 블루빔 같은 작전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블루빔이 그럼 도무지 뭐냐?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하자면 외계인의 존재를 공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악마고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와 세계의 여러 정치 세력 안에서 공황 상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러냐,
MI6 모사드는 얘기했고 여러 정보기관 또 바티칸 내부도 이런 데들이 지금 뭐 경기를 일으키고 공황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지들이 몰래 하고 숨겨왔고 일반인들은 알 길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중에게 알려지고 공개가 된다는 게 저들이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 제프리 앱스 그 앱스 땡땡 사건이라든가 계속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부패의 그 실상들, 딥스의 부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밝혀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2020년 부정 땡땡 그 선거 관련 그러고 이제 유엔에 관련된 부패, CCP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부패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또 세계 마약 거래 네트워크도 같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엄청난 규모의 폭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기관, 특히 CIA와 깊은 연결이 돼 있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줄줄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패가 드러나고 있고 진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에 연이어서 제가 어센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패가 드러나고 진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깨어나고 있고, 그래서 딥스나 여러 국가, 이스라엘 또 WEF 뭔지 알아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덜덜덜덜 떨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블루빔을 이용해서 외계인을 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뭐 그들에게서 우리가 세이브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딥스의 시나리오라 그랬죠. 그래서 그 딥스가 그런 얘기를 상원과 하원에서 나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고, 왜냐하면 그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두운 비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군산복합체나 펜타곤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딥스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죠. 뭐 많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이 있습니다. 많이 정화를 했다고, 필 헥셋이 들어가서 정화를 엄청 했죠. 그 정화한 얘기는 과거 방송들에서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회나 상원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은 외계인이고 악마라서 앞으로 인류를 공격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걔네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우리 인류는 서로 싸우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서로 모아서 합력해서 저들을 대항하고 무찌러야 돼, 뭐 이런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거 수년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방향은 여기서 말하는 얘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블루빔을 사용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아까 했는데 여기 써 있네요. 제가 많은 거는 이제 원고를 보고 하지만 많은 거는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5년 뭐 7개월인가 8개월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애드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가 그냥 순간순간 관련된 얘기를 하면 생각이 나서 하니까 원고에도 없어요. 애드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그걸 조금 앞서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람들은 사단 숭배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알고, 특히 바티칸 내부 그 예수회라든가 몰타 기사단이라든가 여러 정보기관 이런 것에서 사탄적인 에너지가 있지요. 걔네들이 뭐 사단 숭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는 것처럼 지금 바티칸 내부에서는
그런 사단주의에 제가 일부러 한국말로 사단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단주의에 대한 아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티칸 내부에서. 그러니까 참 바티칸이 이렇게 따로 노는데 그 캐톨릭의 신앙에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참 이렇게 이런 답답한 소식이 있는 거를 아시는지 가톨릭 신자 중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하죠. 뭐 숫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러한 그 바티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바티칸을 대상해서 세상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날 일이네요. 그리고 그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다른 차원에서 뭐 외계 존재의 일부일 수도 있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앱스 땡땡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이들이 그런 사단 얘기를 하면 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야기를 이 내레이티브를 만드는 거죠. 딥스 애들이. 이건 이제 마지막에 저 죽기 전에 이제 잭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데 그 이 전체 이야기를 프로젝트 블루빔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계인 침공, 인류를 침공했다 라는 얘기로 바꾸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수년 동안 지난 방송하면서 여러 해 한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 해 동안 이 같은 얘기를 똑같은 기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 침공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외계인은 이제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고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음파 에너지를 사용하고 인간을 여러 방식으로 죽일 수 있어. 예를 들면 레이저라든가 폭발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을 그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면서 인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외계인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인류들이 이제 분리되지 말고 니네 서로 싸우지 마. 지금 우리의 공격을 하고 우리의 적은 외계인이야. 우리는 뭉쳐야 돼.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딥스가. 그래서 워싱턴 내부의 딥스가 이런 메시지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젤렌스키에 대해서 나쁘게 더 하지 말고 유럽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분리하지 말고 유엔도 나쁜 게 아니야. 유엔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 이스라땡 나라도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비난하고 서로 분리되지 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 외계인을 무찌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내레이티브를 지금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외계인의 위협이 있고 그들은 악마적이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내레이티브를 만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땡 나라 내부에서도 큰 사람들이 혼동하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뭐 오늘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블루빔 프로젝트 얘기도 했고 외계인이 침공한다고 말을 만들 거고 그걸로 해서 인류를 뭐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연합시키고 아주 인류를 똘똘 뭉치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과거의 방송에서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거 옛날에 라나 방송에 들었더니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딥스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흰모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트통은 이제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군대가 앞에 나서는 방식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관리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가 하는 거냐?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많은 폭로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폭로하고 그 지금 작전들을 폭로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했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주제로 해서 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머스크하고 흰모자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고 뒤에서 이런 작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왜 그 터커 칼슨 얘기를 했죠. 그가 이제 마가인데 뭐 이란 공습을 하니까 왜 특통보고 공습을 하냐. 지금 immediate threat 지금 긴박한 위협이 아닌데 왜 공습을 하냐 하면서 막 특통을 비난하고 지금 그래서 뭐 마가가 분열됐다니 어쨌다니 하면서 제가 터커 칼슨 얘기를 했죠. 그런데 터커 칼슨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발언을 지금 그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스탠스, 입장을 이용해서 지금 그 터커 칼슨이 지금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 관련으로 터커 칼슨이 지금 일을 할 건데 그가 이제 많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엄청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 인물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흰모자가 그를 앞에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거대한 그러한 스캔들을 공개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스캔들은 그건 뭐냐 도무지. 그 내용은 그 비비 그 이스라엘 수상을 비비라 그래요. 그런데 네타냐 뭐 아시죠? 그래서 그와 연결되는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부패와 연결된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 뭐 로서리니가 1948년에 만든 나라니까 그 뭐 엄청난 그런 뭐 딥스의 뭐 그런 부패하고 연결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본산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터커 칼슨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큰 그들의 연결망과 어떤 식으로 그러한 부패들이 진행돼 왔는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공개할 거라 그래요. 이 공개가 무서운 거죠. 올해는 뭐 공개의 해라 그랬잖아요. 2026년 뭐 2027년까지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라든가 뭐 의회는 뭐 상원 하원 다 합쳐서죠. 그리고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 과학자들,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러한 것까지 다 연결된 구조를 이제 이 세상에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터커가 많은 그런 일들을 잘 연결해서 그런 앞장서서 그런 거를 공개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칼슨이 이제 앞장서서 하는데 거기에 또 같이 협조할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갖고 막 비난하는 자들이 똑같은 터커 칼슨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알렉스 존스, 일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조 로건도 그렇고 캔디스 오웬스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나라를 비난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같이 관련돼서 그런 일을 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천 개의 팟캐스트, 지금 말한 뭐 조 로건이라든가 캔디스 오웬스 다 팟캐스터들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냥 방송을 하잖아.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시리어스 X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송 매체를 수단을 통해서 그들의 톡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하는데, 이들의 따르는 듣는 사람들, 듣고 보는 사람들이 워낙 뭐 수백만씩 되니까 이들이 그 옛날의 레거시 미디어는 다 안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이 를 다 제쳐놓고 이 사람들, 지금 말한 사람들만 들으니까, 많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주로 따르는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미디어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천 개의, 지금 조금 아까 말한 걸 다시 반복하면 여러 나라의 수천 개의 팟캐스트 네트워크가 이 지금 터커 칼슨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정보를 함께 공유할 거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듣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이 콘텐츠 안에는 미국 안에서만 약 1억 2천만 명의 미국인이 듣게 될 거다. 1억 2천만 명 정도 예상되는 미국인에게 그런 콘텐츠가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그 네타냐후에 대한 매우 딥 다이브란 말을 썼으니까 뭐 깊은 뭐 내용, 속내용, 조사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알게 되고, 부패,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부에 대한 깊은 분석, 이런 거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정부와의 연결, 뭐 이스라엘 나라는 뭐 미국 정부하고 아주 뭐 긴밀한 연결이 돼 있고, 모든 의원들,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했죠. 자금 지원이라는 말로 아주 제가 우회적으로 지금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뭐 정치 헌금 많이 내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법을 발의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유리한 법을 발의시키게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돈 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뭐 수십 배, 수백 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지원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게 하는 그러한 순환 구조였죠. 이거 과거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정부와의 연결, 그 다음에 자금 지원, 로비 활동,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을 어떻게 통제했다는 구조, 이런 것들이 그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앱스 땡땡도 결국은 그 모사드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전 세계 지도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놀랄 일도 아는데,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앱스 땡땡 파일은 2% 정도 공개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것이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워싱턴 DC 내부에서도 이제 뭐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회라든가 모사드라든가 MI6, CIA와 연결된 작전을 수행했던 그런 그 딥스들 그룹 안에서 지금 뭐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죠. 뭐 당연하죠.
그런 폭로하고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자기들의 이제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앱스 땡땡 사건, 또 그 2020년에 코로나 때 얘기. 그게 원래 P라고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코로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세퍼레이트된 주제가 아닙니다. 개별적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주제예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면은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그 돌리려고 하는 거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검은 모자들은 외계인 침공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흰 모자는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흰 모자는 같은 종류의 작전을 사용하지만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임 티어리라고 그래요. 게임 이론. 그러니까 목적은, 흰 모자는 세계를 깨우고 특히 젊은 세대를 깨우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다크니스,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전쟁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인구 감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나 세력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은 안 믿죠. 근데 제가 그 어센션 지난 며칠 동안 어센션 얘기도 했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지, 주파수를 이용하고 등등,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지금 제가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흰모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게임 티어리, 그러한 게임 이론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제가 며칠 전인가요? 지난 방송들에서 뭐라 했냐면, 흰모자나 검은모자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외계 존재에 대한 공개를 흰모자도 검은모자도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둘 다. 그래서 같이 그러한 외계인 공개를 원한다, 그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프로젝트 블루빔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프로젝트 블루빔을 검은 모자가 사용하려고 오랫동안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흰 모자가 뭘 잘하냐면, 저쪽 애들이 어떤 계획을 하면요, 그거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앞질러서 나가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예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트통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그 고무신 알죠? 흰 고무신. 그거 할 때에 트통이 또 앞으로 또 뛰어나가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검은 모자의 목적을 알고 앞으로 프리엠티블리라는 말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우리는 6, 7년 걸리는 거 개발하는 거 우리는 몇 달 안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저쪽 애들 김을 팍 세게 만들고 그 폐를 그렇게 줄일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비슷한 예예요. 무슨 예냐? 검은 모자가 하려는 거를 흰 모자가 알면서 시기를 달리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저쪽 애들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도 프로젝트 블루빔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방송한,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그 이란 공습도 며칠 더 앞서서 트통이 했다, 그 얘기도 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검은 모자의 목적은 이제 인류를 파괴하고 인류 수를 줄이고
인구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제사 드리는 거 의식 속에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인류를 통제하고 이게 걔네들의 목적이면 이 흰모자의 목적은 검은 모자와 흰모자의 목적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은 모자의 목적은 이러한 어떤 스케어리 이벤트, 그러니까 뭐 공포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블루빔 프로젝트를 그런 것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더 깊이 깨닫고 더 조사해서 이게 뭐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더 조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깨닫게 하고 진실을 찾도록 만들려는 그게 흰모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블루빔 프로젝트 하나 갖고도 흰모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뭐가 사람들이 계속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앱스땡땡 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주고받는 이메일 속에 사단주의가 계속 대두되죠. 그 앱스땡땡 파일 안에 그런 것이 지들끼리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언급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뭐 독일부터 스위스, 프랑스, 뭐 미국 안에서도 계속 퍼지고 있고 지금 어린 학생들이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까지 앱스땡땡 파일을 지금 파고 있고 이게 뭐야? 사단주의가 뭐야? 얘들이 뭘 한 거야?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